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화장실을 찾으며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증상이 사실은 콩팥 손상, 치매, 심장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황혼지혜 TV 이성우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선생님, 밤에 3번씩 깨서 화장실 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녹초예요.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의 평화를 되찾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통잠을 잘 수 있고 그것이 곧 치매와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화장실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물을 많이 마셔서 혹은 방광이 약해져서라고 대답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낮 동안 여러분의 다리와 발목에 고여있던 떠돌이 물입니다. 하루 종일 서거나 앉아 생활하시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죠. 이 물은 낮 동안엔 다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우시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으로 돌아온 물은 곧바로 콩팥으로 향합니다. 콩팥은 갑자기 밀려든 수분을 처리해야 하니 야근을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방광이 금세 차오르고 뇌에 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2시, 3시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 연구에서도 이게 증명됐습니다. 다리 부종이 심한 사람일수록 야간뇨 횟수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낮 동안 여러분의 다리에 물이 얼마나 고이느냐, 그리고 그 물이 밤에 어떻게 이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거나 밤에 누웠을 때 그 물이 한꺼번에 콩팥으로 몰려가지 않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절대 비법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은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마셔야지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물을 드십니다. 심지어 자기 전에 한 컵 더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물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해질녘 금지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 모든 수분 섭취를 끊으셔야 합니다. 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차도 안 되고 곡물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됩니다. 수박이나 참외 같은 여름 과일은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저녁 6시 이후엔 입에 물기가 닿는 모든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밤에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당장 멈추세요. 밤 10시에 마신 물 한 컵은 새벽 2시에 방광을 깨우는 알람 시계가 됩니다. 저녁 6시까지 충분히 마셨다면 밤새 탈수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늦은 저녁 식사에 국물이나 찌개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국 한 그릇이면 최소 200ml에서 300ml의 수분이 들어갑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하셔야 한다면 국물 없는 반찬 위주로 드세요. 네 번째, 취침 전 우유나 주스, 과일 섭취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우유 속 트립토판의 숙면 효과보다 200ml 수분의 각성 효과가 훨씬 큽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언제 마시느냐가 전부입니다. 낮에는 넉넉하게 드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물을 충분히 마시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세요. 이 네 가지 금지 사항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비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야간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비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에 고여있는 물을 미리 빼내는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잠들기 전 다리 올리기 20분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바닥에 등을 대고 편하게 누우세요. 그 다음 발을 심장보다 한 뼘 정도 높게 올리세요. 벽에 다리를 기대거나 의자 위에 발을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핵심은 발이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세로 20분을 유지하세요. 등은 바닥에 편안하게 대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호흡은 천천히 깊게 하세요. 스마트폰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그냥 조용히 쉬세요. 그럼 이 20분 동안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그 물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혈관을 타고 천천히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심장은 그 물을 콩팥으로 보내고 콩팥은 지금 당장 그 물을 소변으로 만듭니다. 20분 후에 일어나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낮 동안 고인 물을 자기 전에 미리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누웠을 때 더 이상 다리에서 물이 올라올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빼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통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잠들기 1시간 전에 하셔야 합니다. 둘째, 20분을 꼭 채우셔야 합니다. 5분이나 10분으로는 부족해요. 셋째, 매일 하셔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0분이 단순히 물을 빼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다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부종도 빠지고 다리도 가벼워져요. 이 20분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 피로를 완전히 씻어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조절하고 다리 올리기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들도 함께 고쳐야 완벽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입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우리 뇌를 완전히 속입니다. 뇌는 푸른빛을 보면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확 줄여버립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잠은 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니까 작은 자극에도 깨요. 그러니까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조건 반사를 끊는 겁니다. 새벽에 눈이 살짝 떠지면 자동으로 화장실 가야지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일단 가만히 누워 계세요. 심호흡을 몇 번 하시고 정말 지금 화장실 가야 하나? 하고 자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땐 따뜻한 보리차 반 컵만 드세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깹니다. 중요한 건 반 컵입니다. 한 컵 마시면 안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밤에 한 번 깼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 깬 건 괜찮아. 예전엔 3번 깼는데 발전이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식탁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저녁에 무엇을 드시느냐가 밤의 평화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세요. 아닙니다. 마시는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먹는 물입니다. 소금은 몸속에서 자석처럼 작동합니다.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물이 필요해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몸속에 들어온 소금은 밤새도록 수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새벽쯤 되면 콩팥이 소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드신 젓갈 한 숟가락, 김치 몇 쪽이 새벽에 알람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저녁 식사는 무조건 싱겁게 드세요. 소금을 최소한으로 쓰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건 저녁엔 아예 손대지 마세요. 구이나 볶음 요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당분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오르면 콩팥이 그걸 걸러내려고 소변을 많이 만듭니다. 특히 과일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 속에는 수분도 많고 당분도 많아요. 과일은 오전이나 점심때 드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녁 식탁은 내일 아침의 평화를 준비하는 의식이에요. 싱겁게 마른 반찬 위주로 국물은 피하고 과일도 피하고 짠 반찬도 피하세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육과 마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방광을 지탱해주는 골반저 근육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지금 당장 가야 해 하는 신호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수도꼭지 근육 운동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꽉 조이세요. 이 상태로 5초를 버티세요. 그리고 천천히 힘을 빼면서 10초 동안 이완하세요. 이게 1회예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그게 1세트고요. 하루에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육만 강화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음도 중요해요. 불안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분비되면 뇌가 각성 상태가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방광에 가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잠들기 전 5분 폭식호흡 명상입니다. 편하게 누우세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데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1초 멈추고요. 6초 동안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걸 5분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이 복식호흡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도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방광을 받쳐주는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작동하면 평화로운 밤의 이중 방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박정우 선생님입니다. 72세이시고요. 평생 교육자로 사셨던 분입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습니다. 밤에 4번씩 깬다고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지내오셨대요. 새벽 12시, 2시, 4시, 6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늘 피곤하시고 평생 즐기시던 독서도 집중이 안 돼서 못 하시겠대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저녁 6시 이후 금수법과 잠들기 전 다리 올리기 20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힘드셨으니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에 처음으로 5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대요. 72년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4번 깨던 게 2번으로 줄고 어떤 날은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낮에 피로가 확 줄었고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박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삶을 되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최복희 선생님입니다. 65세이시고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다리 부종과 야간요 이중고를 겪고 계셨어요.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3번에서 4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가 했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최 선생님께도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6시 이후 금수법, 다리 올리기 20분, 그리고 저녁 식사를 싱겁게 드시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다리 부종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야간요도 많이 줄었대요. 4번 깨던 게 한두 번으로 줄었고 아예 안 깨는 날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낮 생활이었어요. 밤에 안 깨니까 낮에 일할 힘이 생겼어요. 손님들한테도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최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생활 습관을 바꾸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인생의 리듬을 완전히 되돌려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고 햇볕을 30분 쬐면서 산책하세요.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세요. 둘째, 저녁 6시가 되면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모든 수분 섭취를 완전히 끊으시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싱겁게 국물 없이 마른 반찬 위주로 드세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넷째, 다리 올리기 20분을 실천하세요. 이게 밤의 홍수를 막는 핵심 비법입니다. 다섯째, 골반저 근육 운동을 매일 하세요. 5초 조이고 10초 이완, 10회씩 3세트입니다. 여섯째, 잠들기 전 복식호흡 5분을 하세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일곱째, 새벽에 눈이 떠져도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 7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 사나흘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몸이 직접 증명합니다. 65세 이후의 건강은 큰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의 평화가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요. 오늘 하루 잘 자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저녁 6시 이후 물 끊기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일주일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오늘 밤부터 달라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통잠 주무시고 상쾌한 아침 맞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 황혼지혜 TV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이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